자,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해서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죠. 네. 와, 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선도 사람들 없이 했잖아요. 네. 객석 없이 했는데 오늘 한 500명 가까이 모였다 그러죠. 네. 그것도 방역 맞춰가면서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그러니까 499명까지 아마 모일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이게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전에 막 2만 명, 3만 명 모일 때랑은 다르지만 선대위 출범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 이게 뭔가 물컥하게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경선 후보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원팀 강조하는데 야, 사람이라는 게 절대 미움은 없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참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막 공격할 때는 막 꼴보기 싫어 죽겠고 막 그랬는데 무대에서 한마디 딱 풀어내니까 감정이 싹 놓더라고요. 푸나님 아직도 열정이 있구나. 왜요? 이게 오늘 정세균 전 총리의 연설이 우리 정서에 가장 맞는 거였죠. 소년공 시절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이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이 혁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나 추미애 전 대표가 부적합하다가 아니라 좀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혁명이고. 이 시대에 맞는 후보를 택한 네, 거죠. 그냥 시대 정신이 이재명에게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후보님이 되시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돼야 된다. 즉 정권 말에. 이거는 숙명 같은 거예요. 네, 정권 말기의 숙명.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이제 고배를 마신 거고요. 그러나 원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같은 진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선 때 진영을 넘나드는 말 하는 분들하고 단호하게 투쟁할 거예요. 대선은 진영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선을 진영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인은 사기꾼이에요. 이번에 그 경선 주자들이 모두 다 참석한 출범식이 역사상 처음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이런 출범식은 역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맥락이 있고요. 요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거는 지금 요즘 파란 선수관? 이게 아마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 파란을 기사했던 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런 파란 선수원을 갖고 이제 이걸로 이제 전국에 어떤 물결을 일으켜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차고 나온 그 넥타이 하나 있었죠. 이걸 먼저 보여주면 센스가 없죠. 이거부터 보여주셔야죠. 근데 이 넥타이 어서 많이 봤다 했어요. 이거 내가 선물로 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청와대 회동할 때 상춘제에서 선물한 바로 그 넥타이를 한쪽은 스카프요, 한쪽은 넥타이인데 이걸 메고 나왔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감동이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좀 젊은 층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명박 재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MB 때가 그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MB한테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했거든요. 요즘 MB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박정희 다음으로 새로운 어떤 보수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근데 전 되게 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게 MB의 그 성공신화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성공할 수 있었던 MB의 삶을 동경하는 그 정서가 전 이재명 후보한테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료들을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의 그 정서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그들 중에서도 일종의 그 동경하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출범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언론이 많이 회자시키는 것은 이제 박정희. 네.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놓듯이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또 다른 어떤 고속도로를 내겠다 이런 차원이 가장 회자가 된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부동산 공약, 부동산 대개혁 뭐 이런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연설문은 A4 용지로 글자 크기 10으로 했을 때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거 다 외워서 하진 않았던 거 프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근데 이분이요 보니까 방송 토론할 때 보니까 거의 다 외워. 자기 체계화 시키죠. 네, 그리고 되게 자기가 다 자기 언어로 다시 릴라이트해요. 예. 그 중에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라 그래서 했던 게 첫 번째 반드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부동산 위기, 이 절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 이거 이재명 특기죠. 네. 이재명 후보의 특기.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 혐오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만들겠다. 네. 이 정도 메시지가 좀 나와줬고요. 그 자신감이 뭐 엄청 넘쳐나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울컥했던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1호 공약이 성장이라는 건 진보가 보통은 진보는 성장보다 분배. 예,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1호를 성장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초기에는 억강부약 있잖아요. 억강부약. 그거를 기초로 하여 공정한 룰에 따라 경제를 부흥하겠다. 그래서 경제 부흥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성장과 경제 부흥을 선점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 경제 성장을 얘기해도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선점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등장으로 그동안에 진보 보수 간에 이분법적으로 언론들이 왜곡해왔던 논리 있잖아요.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이따위 그 구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수 진보가 아니고 실용 정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민생, 실용. 실용 이런 거.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뭐 극좌파, 진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장도 사실 그거거든요. 성장을 시킨 그 동력으로 복지까지 나아가겠다는 포함되어 있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나 이런 대통령들이 성장 이야기하면 재벌들만 잘 살게 하겠네 이런 게 아니고 성장률을 올려서 복지를 강화하겠다까지 내려가는 윤석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윤석열은 마지막 토론 보니까 그 마지막 토론의 압권이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정부 부채가 늘었대. 국가 부채를 줄이겠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냥 줄이겠대.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준칙대로 하겠대. 그럼 모든 정부가 재정 준칙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대. 철학도 역사 인식도 준비도 없는 깜짝 후보에게 놀랐어, 그냥.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 제민 민주공화국의 1번 일군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총 출동해서 지금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만능설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역사상 가장 빠른 스피드의 개혁은 저는 해낼 것이라고 봐요. 그게 이재명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항상 압도적이잖아요. 여론조사해 보면. 네, 경제도 압도적이고. 네. 그런 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짜 윤석열은 못하는 연설이구나 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닥 부동산 민심 엄청 나쁩니다. 특히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느끼실 텐데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서울에 못 가리. 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대 다시는 서울에 못 가리. 이런 분위기에 20, 30대가 나는 절대로 집을 못 가지리 대다수가 이런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주택 관련하여 그 기본주택이 사실상 고급형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 임대주택과 고급형 임대주택인 기본주택과 내 집 마련의 꿈 이게 순환형으로 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재명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이재명이니까 믿어본다. 이게 30대들 분위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리스크가 되겠지. 네. 근데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할 거다. 캐릭터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최적임자를 뽑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왜 궁금하지 않아요? OECD 기준으로 임대주택이 뭐 몇 프로 돼야 된다.
그 프로테이지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재명.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게 별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소유할 필요가 굳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집값을 이게 말하자면 연착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연착륙의 방법으로서의 질 좋은 임대주택, 기본주택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매 조건부 주택 있잖아요. 예. 그게 이명박의 보금자리 주택이 실패한 이유가 보금자리 주택이 예를 들면 서울에 100개의 주택이 있는데 10채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있어. 근데 100개의 주택이 있는데 0.000001개가 보금자리야. 의미가 없죠. 그럼요. 그래서 시장에 둘러싸여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몇 프로 올리느냐. 공공임대, 좋은 공공임대 환매 조건을 도입하냐. 뭐 그거에 달렸는데 예. 저는 뭐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출범식에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은 지금부터 민주당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야지 왜 기다려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할 일은 대장동 방지법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 면책 특권 폐지하는 거 이거 빨리 하십시오. 네. 예,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제가 팟캐스트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등이 연설이 놓은 음성을 이미 넣어놨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기성 언론과 다른 점일 텐데 꼭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동지라고 부를 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저분 왜 그러시나고 되게 서운한 게 많았던 사람들도요. 막상 마음 딱 열고 내가 민주당엔 그런 전통이 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된다. 우리 이재명 동지와 함께 이런 표현 딱 쓰는데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 이상하게. 확 좋아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죽도록 싸우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 만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죽도록 싸운 사람하고 미운정이 들어서 나중엔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추미애 후보가 1등을 못했다. 그럼 추미애 후보의 정치가 끝이 아니잖아요.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은 룸을 열어놔도 돼요. 그리고 바이든이 78살에 대통령 됐어요. 아, 그럼요. 다음에 70대 중반밖에 안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면 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제가 85세에 대통령 모른다니까? 될지 제가? 굳이 85세에? 육체적 나이만 건강하면 뭐. 85세에. 예. 85세에 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지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이자 당원인 게 자랑스러웠던 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선 끝난 지도 3주가 지났어. 근데 파란 옷을, 점퍼를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렇게 입혀주는 모습이 이런 거 있잖아. 이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형님.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 아,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그래서 색깔을 맞추는 거구나. 형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진짜. 자, 민주당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이재명 후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니까 네. 패스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잘하셨다. 제 예상보다 빨리 됐어요. 저는 이런 게 한 달은 걸릴 줄 알았는데 3주 만에 됐네요.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서른 의원 등을 소맥을 했대요. 그 중국집에 여의도의 한 중국집에서 나도 갈 걸. 서른, 홍영표, 김정민, 신동근, 최인호, 이병훈 이렇게 그 소맥 한 잔을 했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쉬운 사람이 그 뭐 손 내밀어야지 뭐. 그렇죠.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이번 그 행사 연출도 한번 보면요. 처음에 거대한 그 뒤에 스크린이 쫙 열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딱 나타나는데 연출도 꽤 멋있겠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멋있어요. 자, 괜찮은 그런 출범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출범식의 이재명 후보의 연설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전문 올려놨으니까
영상 다 보실 수 있는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눈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